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B급 토크 진행을 맡은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현직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모시고 한번 콜센터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본인의 요청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게 된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콜센터, 그냥 저같이 잘 모르는 무식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그거에 대한 뭐 업무 처리를 하면서 뭐 설명해 드리는 거 이런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좀 자세히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콜센터는 크게 보면 인바운드, 네. 걸려 들어오는 전화를 받는 게 있고요. 아웃바운드라고 해서 저희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전화를 드리는, 크게 이렇게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요. 예. 보통 아웃바운드의 대표적인 건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뭐 카드 가입, 그러니까 영업성이 그쵸. 굉장히 맞습니다. 네, 그쵸. 영업성이 짙은 게 아웃바운드인 거예요. 아. 물론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고객들이 뭐 다 동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한다고 하지만 네네, 맞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경우 많았었거든요. 많은 것 같은데. 네,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막상 고객들이 나는 동의한 적 없어 라고 해서 서류를 까보면 아주 그 약관의 미세한 부분에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예, 왜냐면 이게 몇 년 전에 엄청 때려 맞았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도 그런 건 다 준비는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정비되기 전에는 정말 네. 거짓말이 많았죠. 그쵸. 정말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왜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한 장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카드 발급을 시키면 뭐 적게는 10,000원에서 많으면 50,000원까지 저한테 수당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웃바운드 하셨던 분들은 절대 인바운드 오셔서 적응 못 하시는 게 돈. 네, 인바운드는 뭐 전화를 많이 받고 인센티브를 받아봤자 10만 원, 20만 원이 최고인데, 인바운드는 아웃바운드는 제가 하는 만큼 받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취업 구직자한테 지금도 보시면 콜센터인데 뭐 한 달에 350, 500 보장한다 그러면 100% 요즘에 제일 많은 게 보험 가입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구분을 하죠. 돈이 많이 준다. 근데 급여가 이렇게 세다. 근데 인아웃바운드가 써있지 않다. 100% 영업이다를 알고 걸러내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콜센터가 사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어. 제가 기분 나쁜 건 아무나 할 수 있어. 그건 아닌데. 아무나 할 수는 있어요. 시작은 할 수 있는데 버텨내느냐와 그리고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모르고 아웃바운드를 갔다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인센티브 하나도 못 받고 맞아요. 인바운드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냥 네.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와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그런 적도 있는데, 땅을 사려 자꾸. 네. 제 번호 어떻게 했어요? 네.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보통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돼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노멀하게 가면은 회사 근무 시간과 퇴근 시간에 거의 맞춰요. 일반적으로. 네. 그러면 보통 9시, 저희가 6시. 네. 왜냐면은 뭐 어떤 회사든 출퇴근 시간이 기본적으로는 있잖아요. 그래서 9시, 6시가 가장 많고요. 그 외에는 홈쇼핑이나 이런 곳은 24시간 고객을 받다 보니까 3교대로 해서 24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조금 급여가 높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밤근무 추가 수당 붙고 뭐 맞습니다. 추가 수당이 붙으니까는 돈을 좀 더 받지만, 저 그 24시간에서 일했던 친구를 하나 알게 됐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전 낮에만 일을 했었기 때문에 밤에는 어때? 이상한 사람들 많아? 했더니 전화는 적은데 이제 여성 속옷 방송을 할 때 항상 전화를 하시는 멀쩡한, 같은 번호로? 네, 그렇죠. 우리는 정보가 이제 인입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정말 아무 말도 없이 뭐 숨소리만 낸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멀쩡하게 주문을 막 하다가 아가씨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묻는다거나. 신놈 아니야? 근데 진짜 미친 사람이, 왜냐면 근데 그런 방송이 보통 새벽에 해요. 그렇죠. 새벽에 하다 보니까 왜냐면 와이프 몰래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내가 아가씨 사이즈도 하나 내가 사줄게, 얘기해봐. 주소는 어디야? 집은 어디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고객이 그건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 먹으면 이거를 민원을 걸어버리는 거죠. 너 지금 나 무시했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막 할 수도 없고.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네. 그럼 네 사이즈는 몇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고객한테 네 사이즈가 그게 무슨 네. 말입니까? 이게 아니 핑퐁 아니에요? 핑퐁을 하면 네. 상담사는 100% 집니다. 네, 그런 억울함이 있지만 그런 처음부터 경우가 좀 화가 있죠. 나네요. 시간은 그러면 9시부터 6시? 네, 그러면 보통 근무가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 거는 보장이 되나요? 아니요. 그 근로법에 의하면 네네. 그 원래 50분, 10분 있는 게 결국 점심 시간으로 우리는 퉁치게 되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런 정도는 알아서 쓰는 거예요. 알아서. 알아서 쓰는데 저희가 이제 뭐 업무 집중 시간 이렇게 해서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 전화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지는 하죠. 11시까지는 전화가 많으니 되도록이면 업무 투입 전이다. 요 시간 피해서 화장실 갔었으면 좋겠어요가 되는데 왜냐면 이것도 이 시간 가지 마! 라고 해서 또 얼마 전에 막 콜센터 상담원 자살 사건 있고 이랬어요. 몇 년 전에. 거기에 그 사람 그 내용을 보면은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 눈치 주고 혼내서 막 방광염 걸리고 여자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겠네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회사든 들어가면은 뭐 얘기할 때 전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 보장은 전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일매일 화장실로 30분을 쓰면 문제가 있겠죠. 아침 시간에. 그렇죠. 뭐 그것도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 하지만 화장실 가는 거 눈치 주고 이런 거는 분명히 그건 전 산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장을 하지만 근데 처음 일하시는 분들이 눈치가 보이긴 해요. 다 받고 있는데 나 혼자 화장실 갔다 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저는 제 기준을 뒀을 때는 1시간 반 정도 일하면은 네. 나름 10분 정도 쉬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오전에 가서 점심 먹기 전까지가 보통 4시간이라고 치면 1시간 반 정도는 1시간 반을 일했으면 10분 정도 쉬고 그리고 또 업무를 하고 점심을 먹고 요런 루틴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콜센터가 규모가 크고 잘 체계가 잡힌 곳은 네네.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기도 하고요. 아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운영이 힘든 이유가 네. 체계적이라고 말씀드리고 큰 콜센터는 그러니까 인원이 예를 들어 무슨 카드사다. 예를 들어 200명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팀제로 20명씩 돌아간다고 하면 한 팀씩 20분씩 쉬는 건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건데 보통은 30명, 40명, 아니 20명, 10명 이 정도의 소규모 콜센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 19명에서 그거를 어쨌든 몇 건씩 더 받아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 안에서 그렇죠. 그 사람을 다 미워하게 되는 거죠. 쟤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보통 회사 직장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데 업무 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조금 이렇게 맞아요. 유도리 음. 있게 네. 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 한 명이 빠지면 네. 그걸 나머지 사람들이 그 시간 안에 그걸 처리해야 되는 그렇죠. 병목 현상 같은 게 발생을 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혹시 쉬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그러면 네. 분명히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이기도 네. 하고 네. 내부 직원들한테도 네. 손가락질을 당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이런 게 좀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건 사실은 그 회사별로도 분위기가 다를 수 있고 네. 만약에 내가 뭐 진짜 병적으로 네. 화장실을 뭐 30분 한 번씩 안 가면 안 되라고 하면 입사 때 충분히 얘기를 하고 아.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겠죠. 이 친구가 참 잘하는 친구인데 지금 병 때문에 이래라고 하면 양해를 해주겠지만 사실 그렇게 양해를 구해도 그쵸.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그럴 거. 것 왜 같아요. 쟤한테 돈을 줘? 그거- 그리고 우리는 그렇죠. 맞아요.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보인다는 거죠. 아, 얘가 그거를 지금 전화를 어떻게- 하고 있어? 받고 있어? 얘 전화가 왜 4분이 넘어? 무슨 일이야? 아, 우리는 평균 실시간으로? 콜이 그럼요. 그걸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보여요. 분이 있으신 거예요? 프로그램이 딱 있어서요. 클릭 한 번 하면 여기에 로그인한 상담원 상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전화 콜이 길어진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콜이기 때문에 아, 직접 물어보기도 뭐 하니까 실시간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전화 콜을. 그래서 고객한테 빌고 있는지, 진짜요? 예, 싸우고 있는지. 야, 나 이거는 진짜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좀 침해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나 이거 살짝 소름 돋았어. 근데 사실 사무직 일은 네. 컴퓨터로 걸리지만 않으면 주식을 하든 인터넷 네. 쇼핑을 하든 네. 괜찮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 그거-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일만 하죠. 저는. 네, 그러셨군요.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콜센터는 좀 네. 되게 잘 돼 있는 데는요, 녹화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진짜 실시간으로 쇼핑몰 하나 띄워놓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일이 업무가 느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30분이면 끝날 일인데 얘는 맨날 왜 2분을 할까? 그 캡처를 만약에 된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건 얘가 일을 몰랐던 거죠. 이 화면 하나를 띄워놓으면 될 일을 모르니까 다른 걸 그럴 수 있죠. 열어놓고 네, 그럴 수 그런 걸 잡아내는 건 아주 순기능인데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아, 이 PC로는 일만 해라. 네이버도 띄우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도 띄우지 마라. 엄청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군요. 이거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 와. 그래서 저희도 왜냐면 저도 관리자를 해봤는데 네. 관리자 입장에서는 네. 관리가 돼야 되니까. 왜냐면 정말 얌시려운 애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그럼 관리자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수 관리자 일도 어. 하면서 전화도 받기 때문에. 지금 약간 관리자급이시죠? 관리자급이긴 하지만 저희는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습니다. 아주. 예, 저의 윗대가리도 전화를 받기 때문에. 윗 대가리? 네, 윗대가리가 두 분이 계신데 아. 그분이 다 봤는데 제가 전화 안 받겠어요 할 수는 없으니까 다 받기는 해요.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네. 이걸 들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에서 처음에 이제 어떤 친구들은 너무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근데 저는 그러죠. 너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이 5분이 지나는 콜인데 그것도 얘기가 그러네. 없으니까. 네, 그렇죠. 물론 가끔은 얄미운 애들을 네. 이렇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들을 때도 있어요. 아, 사실은 저희가 같은 동료기도 하지만 네. 문제를 치는 사람은 항상 치고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네. 전화가 저는 문제 왔을 치는 때 편이 아니라 자꾸 저한테 예, 그러죠. 뭐 네. 사람이 여기밖에 없네요. 아. 그래서 문제를 치면 주변 동료들이 그 다음 전화를 받았을 때 욕을 3배 내외로 먹는 거예요. 아, 이거 끊고 네. 그 사람의 연장에 또 전화를 했는데 그렇죠. 아, 그래서 저희끼리는 그래. 똥 닦는다 그러거든요. 네. 네가 싼 똥을 내가 맨날 닦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은 그래서 그렇죠. 와요. 팀장님, 그러니까 저 이게, 친구 좀 모니터링 좀 해주세요. 음, 자꾸 이상하게 안내하고 오한내를 하는데 내가 얘기하기에는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잡아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 몰랐는데 엄청난 협업이 필요한 사실은 그렇죠. 일이네요. 네. 어, 그래서 저는 개별로 그래요. 누가 잘났다고 막 이거를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시스템이. 지금 사실 이 질문이 아니었는데 딴 걸 좀 많이 세긴 했는데 네네네. 어쨌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고 네. 주 5일째시고 저희는 네. 지금 격주로 토요일은 나가고 있어요. 오전 근무? 네, 오전 근무. 오전 근무. 네. 아, 그러면 하루에 좀 처리하는 콜 지금 관리자급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업무했을 때 기준으로 네. 봤을 때 네. 진짜 바쁠 때 네. 그리고 가장 좀 한가할 때 네. 기준으로 하면 네. 하루에 처리하는 콜 수는 보통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월요일이나 연휴가 끝나고 난 첫날 네. 이런 날은요. 제가 제일 많이 받아봤을 때가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네. 점심시간 빼면 8시간이죠. 8시간이죠. 네. 실제로 제가 근무한 시간이 7시간 나오더라고요. 쉬는 시간 조금 빼고 빼고 화장실 갔다 온 거 아, 빼고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80콜 정도였어요. 280콜 나는 빨리 해주세요. 1시간에 40콜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1시간에 40콜인데 왜냐면 280콜인데 287, 4, 28 나 지금 내가 틀린 줄 알고 왜냐면 이게 어. 보통 그렇게 전화가 몰리는 날은 장점은 40콜. 목표가 뚜렷한 고객들이 많아요. 나 예약 변경 취소 중에 하나니까 아. 자기들도 바쁘니까 변경할게요. 네, 변경되셨어요. 끝. 그러니까 우리가 콜타임이 짧아라고 해요. 네. 보통 이런 거는 고객 확인부터 업무 처리까지 빠르면 40초 안에 끝나니까 이런 콜을 오전에 탁탁탁 뽑아놓으면 네. 하루에 30몇 콜, 40콜도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늘어지는 콜이 있으니까 음. 기계처럼 못 받는데 그렇죠. 보통 목표 콜을 줄 때 네. 좀 잘 받는 데는 시간당 콜을 목표를 줘요. 아. 시간당 콜을 보통 네. 뭐 평균 22에서 25콜 정도면은 아 좀 많이 받는구나 라고 하고 반대로 지금 콜센터는 좀 콜이 길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150콜 정도 받으면 하루. 많이 받는다? 예, 이 정도가 7시간 돼요. 나누면 그러면 한 시간에 한 20몇 콜 정도? 네, 그 정도면 많이 받네? 아, 그러니까 한 시간에 40콜이면 네. 분당 0. 계산 좀 해봐. 계산 좀 해주세요. 60 나누기 40 해봐. 분당 콜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콜이 많을 때 그건 네. 저는 솔직히 운이 좋은 날이었어요. 1.5? 그러니까 1분에 1.5콜을 받는. 가능하죠. 가능해요? 바로 인사만 해도 근데 되게 사실 길게 하시던데 보통.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뭐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하루 되셨습니까? 뭐 막 이렇게 그거 이제 하는데 끝인사에 아, 행복한 그렇죠. 하라고 처음에는 요즘은 좀 간결하게 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좋아요. 네, 간결한 게 좋아요. 왜냐면 앞에 길게 해봤자 고객들은 안 들려. 맞아요. 듣지도 않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요즘에 건강하세요. 어디 누구입니다. 이렇게 짧게 나가요.
사실은 진짜 성격 급한 고객은 네네. 전화 건하자마자 내가 변경 그러면 솔직히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우리는 고객이 다 들어올 때까지 나도 해야 그렇게 되는데 했구나. 그래서 정성을 하는데 네. 저게 변경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고맙다. 나는 오히려 말을 끊으면 예의가 아닐까 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어쩔 때는 고객님 제발 좀 끊어주세요. 네. 바쁘실 때는 그래서 그냥 전화 받자마자 아 저 뭐 결제 변경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바로 얘기하시면 오히려 그렇구나. 나는 일부러 난 내가 친절하게 한다고 인사까지 해. 그러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지금 병원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게 그 병원에 대한 정규직이신 건가요? 아니면 네. 파견에 대한 근무신 건지.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지만 제가 알기로 현재 네. 국내 아주 큰 콜센터, 작은 콜센터까지 거의 이제 도급 회사로 일을 줘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하면 하청인가요? 네 하청인 거예요. 하청인가요? 제가 그래서 도급, 하청, 용역 이런 말을 쓰는데 또 이거를 되게 마음 아파하시는 또 동료 직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근데 저는 현실이니까 이게 솔직히 부끄러운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 구조가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최근까지 그래도 병원이든 아니면 다른 회사 그 텔레콤 이런 데도 나름 자체 계약제로 갔던 데도 요즘에 많이 도급으로 많이 돌리는 추세더라고요. 네. 하청회사에서의 네. 정규직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좀 여쭤보기 좀 죄송할 수 있는데 보통의 급여는 어떻게 형성이 돼요? 급여는 일단 관리자급이시니까 그거 말고도 네. 보통 지금 아마 이 콜센터 얘기라고 하면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충의 급여는 네.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좀. 안 그래도 저도 잡코리아 같은 데 보니까 네. 요즘에 뭐 선배한테 질문하세요 뭐 이런 게 있다 보니 제가 경력이 있으니까 그게 뭐 오픈이 돼 있었나 봐요. 네. 도급업체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준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안 한 곳도 솔직히 양아치에서 되게 많았어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법적으로 많이 수정 보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딱 기준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정해준. 그거는 무조건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이제 콜센터 일을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그걸 모르셔서 좀 덜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럼 안 기준은 되죠.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그 금액보다 덜 주는 데는 이상한 회사니까 아예 지원도 하지 마시고 그런 데 지원하지 마시고. 네. 하여튼 지금 현재 최저 시급을 보시면 네, 되고 네. 그래서 거기에 주면서 대신 이제 주말 근무를 하게 되면 그렇죠. 1.5배를 받게 되는 거. 지금 처음 이제 콜센터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린다면 어쨌든 현재는 최저 시급이고 그렇죠. 그런 대기업이나 뭐 3차 큰 네. 회사들에 있는 하청업체를 다니게 되면 업무는 많아지지만 돈은? 급여는 높아진다. 어이. 이게 그러니까 저희도 뉴스 같은 걸 보다 보면 네. 별의별 일 다 있어요. 그죠? 맞아요. 콜센터 뭐. 네. 야 이게 상식적인 일이야? 라고 할 정도로 네. 사실 감정 노동이잖아요. 네. 감정 노동자시고 체력적인 피로도보다 정신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큰 맞아요. 직업이신데 네. 진짜 본인 실제로 경험한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네. 대해서 조금 몇 개 좀 소개시켜 줄 만한 게 있어요. 네. 저는 콜센터를 처음 들어갔을 때 네. 가장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던 게 어떤 아주머니셨어요. 상대가 아주머니신데 네. 뭐 본인이 원하는 걸 제가 못 맞춰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을 원하는데 이미 썼어. 이런 경우는 네. 저희도 규정이 있으니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갑자기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너 못 배운 일단 년 반말부터 까는 예, 거죠. 그렇죠. 이제 화가 나니까 그때는 이미 너가 나와. 네. 너 고등학교 나왔어? 그런데 일하는 연들이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일하는 연들은 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불우한 연들이 일을 하는 거고 여기서 저는 되게 슬펐던 게 네. 너 뚱뚱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애니까 네. 그 의자에 앉아서 네. 과자나 먹으면서 전화를 받겠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미친 거죠. 그래서 와, 중요한 이거는 그걸 진짜- 듣는 순간 네.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하세요 고객님이라고 할 수 없는 나니까 왜요? 민원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여러 가지 법령도 생기고 욕하면 끊을 수 있다 해도 생겼지만 그때는 그런 게 더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듣는 순간 눈물은 나는데 눈물이 나네요. 네, 눈물은 나는데 네. 대답을 안 하면 네. 또 욕을 먹으니까 나중에 관리자 너 왜 대답 안 했어가 나와요.
그래서 고객님 그렇진 않습니다 했더니 너 말대꾸 아니야? 진짜요? 뻔하잖아. 너 같은 애들이 무식하니까 거기 있잖아 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일단 죄송합니다. 고객님 원하시는 거를 들어주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네. 했더니 그 다음에는 어쨌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욕은 다 하고 네. 전화를 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니 누가 누구한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막 울면서 관리자한테 저 조금만 쉬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네.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듣고선 지금 일을 하기가 힘들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잠깐 나가서 바람 쐬고 해서 갔다 온 적이 있었고 그게 저는 아직도 제일 아직도 정말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여자 얼굴 보고 싶다가 제일 컸고 그쵸. 그럼 너는 얼마나 얼마나 배웠는데 잘나서. 넌 얼마나 잘났고 진짜 알고 싶다. 어. 얼마나 잘- 진짜 나도 누군 욕을 못해요? 그쵸. 누구는 악담을 못해서 못해요? 네. 인간 같지 않으니까 안 진짜 하는 거고 내 그러니까. 입장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정말 되게 근데 충격을 사실 받았죠. 홈쇼핑의 CS처럼면 주소가 뜨지 않나요? 홈쇼핑 뜨죠. 현피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요. 실제- 실제로 어떤 저도 한번 직원이 묵사발을 이렇게 그런 억하심정이 쌓여서 일단 퇴사를 하겠다고 하고 네.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실예로 네. 협박 문자 보냈죠. 그런 나쁜 말 네, 하신 네. 분. 나 거기 어차피 관뒀으니까 내가 직원 아니고 음. 나 너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렇게 문자가 왔고 그러면 그 상대방은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추적을 당해서 걸렸고 그거 아마 처분 받은 걸로 알고 이거 아마 기사에도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정말 그렇게 불끈불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민원 고객을 이렇게 면대면을 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민원 처리를 전담했던 적이 있어서 실제로 저랑 6개월 동안 전화 통화를 했던 분이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사장실로 왔다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혹시 땡땡땡 고객 아니에요? 그래서 안다고 그분 노트북 때문에 저랑 통화했던 분인데 다 해결됐다고 사실은 그랬더니 아니래 지금 사장실로 왔대. 사장님이 그냥 만나주고 찾아왔다고? 네, 찾아왔대요. 네. 사장님이 만나주고 있대요 그냥. 네. 그래서 근데 일단은 나한테 한번 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내가 가야지. 사장님도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찾아갔는데 너무 예상 밖에 네. 너무 샤이보이. 정말 저랑 얘기하는데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인 거죠. 전화상으로 진짜 나한테 2시간, 3시간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정정하게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6개월 동안 통화했던 저 상담사라고 그랬더니 아니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이에요. 사장한테도 그러고 있었고 근데 잠깐만 그러면 지금 그게 네. 앞 얘기가 좀 잘려서 네. 그런 것 같은데 노트북에 대한 어떤 불만인 겁니까? 그게 네. 제조사였고요. 어쨌든 되게 많이 쓰시는 그 노트북이에요. 브랜드는 말해야 되나요? 아수스? 네, 저도 그걸 되게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그거를 구매를 했고 자기 말로는 그게 고장이 났대요. 그러면서 내 데이터가 날라갔다는 거죠. 백업하지 않은 데이터가 날라갔으니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득이 될 듯 하다가 며칠 후에 또 전화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저는 그게 제 업무니까 네, 전화가 오면 개미지옥이야? 그럼요. 개미지옥? 그래서 다시 전화가 오면은 이제 아예 그냥 저한테 제 번호 그냥 오픈했어요. 제 자리 번호를. 전화가 오면은 제가 지금 다른 거 처리 중에 제가 몇 시에 전화 드릴까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사람은 2-3시간 내가 비워놓고 전화를 하니까. 그때 뭐 적립금 얼마로 이제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주고 끝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 용기를 낸 거예요. 네. 내가 사장실을 찾아가서 뭔가 더 쇼부를 쳐보겠다. 그리고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사장실 왔고 결국엔 사장님이 상품권 10만 원짜리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마음고생 하셨으니까 이렇게는 해결이 된 적이 있었죠. 어쨌든 노력의 결과가 있긴 있네 상품권. 있긴 했죠. 그럼요. 아유 왔는데 그 정도는 다 가야죠. 그분은 그나마 노말한 경우였고 네. 좀또 최근에 좀 비교 최근? 최근에 네. 남자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그 전에 스토리랑 같이 얘기해 주면 왜냐면 보시는 분들도 좀 판단하기 좋으니까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네.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어떻게 됐다 이걸 조금 설명해 주시면. 네, 이거는 뭐 예약과 변경에 관련된 아주 단순한 업무였는데 네. 뭐 사실 저희 상담사도 그거를 빠르게 캐치해내진 못했고 고객하고 계속 뭔가 안 맞긴 했어요. 그 과정이 매끄럽진 않았어요. 근데 이 고객님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져라. 근데 사실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예약을 해드리고 진료를 받게 해드리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 이외에 많은 것을 바라셨고 왜 그 심리가 뭘까요? 왜 그 심리는 이제 그분도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드셨대요. 그래서 그냥 짜증이 났고 사실은 그걸 그렇게 푸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풀어야 될 상대가 사실 맞지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가장 사실- 만만하니까요. 전화만 하면 받고 우리에게 아. 모두 고객님이고
근데 동네 슈퍼에서하기는 요즘에 어쨌든 얼굴이 알려주고 CCTV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녹취라는 부분은 쉽게 까지는 못하거든요. 아 그렇죠. 법률상 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는 이제 욕도 하셨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뭐. 직접적으로 뭐 그쵸 무식한 년, 시발년 계획 같은 뭐 할 수 있는 욕은 다 해요. 근데 결국에는 원했던 게 나 니년들하고는 얘기 못 하겠고 제일 높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직접 사과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 진료 오시는 날 가서 사과를 드렸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예약을 자기가 원하는 날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제 상담해 주시는 분의 실수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중간이에요. 예약을 변경을 했는데 그 날짜가 안 돼서 다른 교수님이라도 알아봐드리려고 알아본 건데 이런 식으로 알아봐드렸더니 너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네가 왜 알아봤어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에요. 또 따져보면 그러게요. 왜? 우리는 그냥 너를 위해 한 다음 번도 스텝을 알아보고 미리 밟아 놓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인데 네. 너 내 말 무시해? 내가 웃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을 보여?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무시해? 사람이지만. 네. 그러니까 굉장한 자격지심이 있었나 보네. 맞아요. 앞에서 못하니까. 이런 분들이요. 막상 오셔서는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그럼요. 거잖아요. 알고 있죠. 네. 그리고 부끄러운 것도 알아요. 근데 전화라는 매체, 안 보인다는 매체 때문에 심한 소리를 하시는 거죠. 하여튼 통신사를 쓰는데 네. 인터넷 쓰는데 하루에 8번씩 끊기더라고 인터넷. 아. 계속 안 들어와. 와이파이가 네. 안 들어오고 TV가 갑자기 블랙이 되고. 아. 내가 전화를 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전화를 한번 했는데 되게 앳된 목소리 여자분이야. 네. 내가 이제 승질이 났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 계속 TV 보고 있는데 끊기고 네. 와이파이 끊기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분한테 화를 한 1분 동안 냈어. 네. 근데 내가 갑자기 딱 그게 아 이분이 잘못한 건 없는데 아.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이분은 이미 기분이 상하셨어요. 그러면 AS를 해주겠대. 네. 와서 했는데 한 달간 또 그러는 거야. 또 이번 어떤 앳된 남자분이야. 또 화를 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전화하는 사람의 입장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분이 나쁜데 이 사람한테 화낼 순 없고 근데 그렇죠. 똑같은 문제를 3개월 동안 똑같이 끄니까 화가 나. 화가 나는 나고. 돈을 네. 주고 쓰는데도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되나 해봐. 네. 그런 건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그분한테도 사과하긴 했어요. 네. 나중에 그쪽한테 화를 낼 건 아니지만 정말 이거 좀 공감이 네. 안 되시냐고. 저는 너무 화가 난다. 그랬더니 그분도 그냥 웃고 넘기신 적이 있는데 그렇죠. 감정적으로 상담사를 건드려 좋을 게 하나라도 있을 없죠. 것 같아요.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냐면 고객들이 모르는 우리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 우리만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말을 예쁘게 하면 없는 것도 내가 찾아서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말말말말 짓기 시작하면 나도 같이 개가 되는 거지. 마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 이제 콜센터의 특성상 네. 여성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제가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보기에는 네. 조금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성추행이나 이런 네.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동안 큰 단위의 콜센터 다녔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남자 직원이 상주하는 곳에는 몇 번 없었고요. 아는 친구의 친구의 소개로 네. 어떻게 알게 된 예쁜 동생이 네. 그때 제가 또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콜센터 이게 더 이상 못하겠어. 늦었지만 사무직을 알아볼까? 나 누가 써줄까 했더니 언니 제가 일하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는 전화를 받긴 하지만 실제로는 콜센터보다는 사무직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석이 하나 날 건데 언니가 할 일은 사실은 뭐 미납 고객이나 연락 안 되는 고객들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것 정도로 괜찮을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거리가 사실 좀 있었어요. 가깝지도 않았는데 또 그 친구가 소개를 해주고 그렇죠. 사무직 일도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래갖고서는 면접을 받고 됐어요. 근데 딱 갔는데 정말 분위기 콜센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일단은 남자 직원들은 거의 그냥 이렇게 기사님들이시죠. 그래서 아침에 조회하고 설치? 네, 설치나 AS 하시는 기사님들. 거긴 파트가 다르긴 해요. 그래서 마주칠 일이 없는데 사무실 안에 처음으로 부장님이라는 남자 직원, 그러니까 제일 거기서 높으신 분과 그 아래 뭐 대리 남자가 몇 명 있는 그런 분위기에 처음인 거예요.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맨날 여자들끼리만 있다가 그럴 수 있죠. 남자가 신경을 쓰는데 처음으로 성추행이라는 걸 당한 게 저는 그랬어요. 그동안 왜 여자들이 일어나라 바보냐? 왜 그걸 참고 살아야 했는데 이게요 정말로
뱀처럼 다가오는 게 저는 신입이잖아요. 저 혼자서 막 이렇게 문자 보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볼 때 이러고 있으면은 뒤에서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이게 여자 어깨면 이렇게 뒤에서 뭐 할만해? 이렇게 그냥 어깨를 걸쳐요. 진짜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 왜 이러세요 하기에는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냥 다른 분들은 다 가만히 그냥 있고.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그래 뭐 나 수고한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1단계가 넘어가면 여기서 이게 안 나오면 이 사람은 어깨를 주물러주는 아유 뭐 일하기 힘들지 여기서 고민이 또 돼요. 하지 마세요를 해야 되겠는데 나 말고 나머지 6분들이 맨날 그거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다 보니 이렇게 되면 난 여기서 나갈 거 아닌 이상은 알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분위기가 나만 미친년 되는 거니까 오버하고 있네 나 너 관심 없어 하면은 사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손을 그냥 치웠어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가 보니까 귀를 만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귀까지 가진 않았어요. 여기서 거부를 했고 다음에 오면은 그냥 물 좀 뜨고 이렇게 피해버리니까. 근데 저쪽에 있던 직원 한 분은 귀를 한쪽 두 쪽을 그냥 계속 만지고 있어요 뒤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약간 다른 유부녀도 계셨는데 이것까지는 그냥 맨날 당하는 거니까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저는 좀 참긴 했는데 둘 중에 하는 거예요. 퇴사를 할지 그냥 여기 분위기가 그렇다면 그냥 할지 마지막은 싸울지. 근데 싸우게 되면 사실은 포기로 들었잖아요. 이 친구는 또 뭐가 되겠어. 내가 나가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너 저 부장 저러는 거 괜찮냐 했더니 뭐 신경을 써요. 그냥 그러다 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는 이게 고착화가 돼버렸으니 내가 나가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해자도 나쁜데 피해자들도요. 너무 그런 거에 계속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묵인하고 제가 묵인. 근데 분위기가 약간 네. 그렇게 형성돼 있으니까. 맞아요.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그쵸. 일인 것 같네. 야 이것도 이게 더 소름 돋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외부에 그런 진상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부. 적은 내부에 있네요. 내부에 있어요. 확실히. 그러면 네. 좀 혹시 반대로 좀 감동적인 손님도 있었나요? 물론 비록 통하지만 네. 이분들은 정말 친절했고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 이런 싶은 스토리도 있을까요? 있어요. 네. 많진 않지만 그렇지 않지만. 딱 기억나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오는 질환 중에 하나가 성대 결절이에요. 네. 저도 목을 막 썼죠. 처음에 전화할 때는 이것보다 더 고왔고 근데 지금 어쨌든 성대 결절이 지금 또 다시 좀 재발을 했는데 솔직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근무 시간이 7시간 동안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잠깐 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성대 결절이 왔는데 그때 너무 안 좋을 때요. 성대 결절 처음에 왔을 때 호흡의 크기도 커서 닥터는 이거를 떼어내는 게 좋다. 근데 재발을 또 할 거다. 그러면 이런 일을 안 하는 게 좋다. 막 이럴 때였는데 거기선 병가 이런 게 사실은 그런 복지는 거의 없어요. 병가씩 그럼 나가라는 거지. 그래서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그랬을 때 어떤 고객님이 아가씨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래서 감기 걸렸나 봐서 여자분? 이 여자분이 예, 죄송합니다 듣기 불편하시죠? 했더니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 죽겠네. 저는 해야 돼요. 왜냐면 듣기 불편한 건 맞으니까. 세상에 목이 아파서 어떡해. 우리 딸내미도 말 많이 하는 직업해갖고 목이 아픈데 내가 빨리 말하고 용건만 할게요. 그래서 괜찮아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용건 말하고 하면서 아가씨 따뜻하면 많이 마시고 배 도라지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으면 먹어요. 마음이 짠해 죽겠네. 내가 말이 너무 많죠? 끊을게요. 그래서 전화를 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별거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반대로 제 목소리 불편하다고 불평하신 분들은 많았어요. 목소리가 뭐야? 상담사가 왜 이래? 담배 피워? 이렇게. 진짜? 네, 진짜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제 목이 아파서 듣기 되게 불편한데 다른 아가씨 없어요. 이래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고객이 대다수인 반면에 그 아주머니는 너무 딸 생각도 나고 딸 생각이 났나? 딸 생각이 나서 그래서 목 관리 잘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건 아는데 이렇게 따뜻함을 많이 마셨는데 정말 끊으면서 저도 이제 감동에 그래서 혹시 고객님 더 도와드릴 거면 아니래 괜찮대.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거 적어놨어요. 혹시 이 고객이 또 전화가 오면 내가 정말 잘해드려야지. 근데 이게 사실 랜덤으로 꽂히다 보니까 받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했을 때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말에 감동을 받는 거고. 그렇죠.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거에 감동을 받는 그럼요. 그것만 해도 기본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한번
네. 지금 뭐 받으시는 아, 누구의 네네네. 엄마 지금 계속 네. 하는 데도 하고 있죠.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로 조금 네. 변화되는 것이 느껴지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말했는데 고객들은 어쨌든 ARS를 걸었어요. 뭘 누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지겨울 뿐이고 떼고 있을 뿐이지 사람이 탈칵 받기 전까지는 이거를 막 이렇게 듣지는 않아요. 사실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고 오히려 그냥 우리끼리는 그런 광고를 돌려보면서 막 위안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건 저도 좀 궁금해요. 네, 이런 이제 안 좋은 기사들, 네. 이런 막 진상들,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들 접하다 보면 네. 저도 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나도 혹시 그랬나? 나도 그럴까?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이제 혹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좀 참고할 만한 어떻게 대응해 주시는 게 가장 좀 네. 저희를 좀 배려해 주시는 거고 네. 저희도 좀 기분 좋게 나이스하게 좀 전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전화 주신 분께서는 목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뭔가 궁금하고 확인해야 되고 민원을 걸더라도 어쨌든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 그것부터 좀 정중하게 내가 뭘 바라는지를 알려주시면 일 처리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이 사람이 내 아랫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예, 네, 그럼요. 평등하다고 말하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그런 업무의 차이일 뿐이지. 맞아요. 왜냐면은 사람이 저도 어디 가면은 누군가의 고객이 의리되고, 되거든요. 네, 그럼요. 의리되고,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보면 결국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저희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려하고 존중해 주세요까지도 안 바래요. 그냥 무시하면서 반말이나 욕부터 하진 말아주세요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TV라면 어떻게 보면 사실 TV 기본적인 건데. 너무 그죠? 기본이죠. 네. 근데 생각보다 기본적이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리고 본인 상식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여긴 사회고 개별적으로 다 맞춰드릴 수 없다는 건 좀 양해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이 정도가 최선인가 보구나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이해를 서로 해주고 양보를 예 해주죠. 조금 양보는 해줘야 서로 되고 정말 아닌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이제 화를 낼 수 있는 것도 저는 그것까지도 이해는 해요. 사람이다 보니까 화를 낼 수 있어요. 상담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 회사가 너무 거지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낸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의 콜센터, CS 잘못됐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데 뭐냐면 CS는 고객 만족은 맞아요. 근데 고객 만족과 친절이 고객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라고 잘못 인식이 박혀 있는 이거 거예요. 좀 궁금해요. 네. 너무 고객한테 숙이다 보니 고객들도 이제는 콜센터, CS, 친절, 이코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 아니야? 가 돼버려서 그건 생각을 아니죠. 완전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 한계가 있는 거고 업무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물론 예외도 있지만 주는 게 우리나라 문화인 거예요. 일단 저는 본인 때문에 바뀌었어요. 저는 네.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열심히 한번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반성도 하고 네. 후회도 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아니면 뭐 또 따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조금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이런 저희 직업에 대한 오해가 이런 게 있으니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사실 이 일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거 생방송이라고 우리 일하는 거는. 그렇지. 그렇죠. 사무직은 사실은 틀리면 기한서 냈다가 다시 하고 네. 여기서 조정하고 최종이 올라가지만 우리는 정말 라이브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거 맞다. 라이브예요.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희가 고객센터는 대표 번호라고 나와 있어요. 네. 대표 번호라는 번호를 저희가 받지만 저희는 그래서 넓게 얕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당 부서는 사실 다 있고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각각 국번에 몇 번 다 있었던 거를 그 사람들은 그 업무를 충실히 해라. 그럼 1차적으로 고객센터 대표 번호는 그 업무에 대해서 얇게는 알고 있으니까 1차 걸러내주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 번호지만 우리 아가씨들이 이거를 깊게 알진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회피하지 않고 자기가 1차적으로 안내할 거 하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통화해서 연락 준다고 하니까 뭐 그때는 믿고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시니까 내가 지금 바빠 죽겠어 연락을 했는데 뭐만 좀 불리하면은 제가 담당자가 아닙니다가 나오고 이런 거에서도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소한 배려인데. 네, 그죠? 사소한 네. 배려. 아 오늘 진짜 네. 많은 생각을 갖게 했고 많은 조금 그런 반성도 하게 되고. 네. 네, 저도 저뿐만 아니라 아마 보시는 분들도 조금은 달리 생각하지 않을까. 오늘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좋은 얘기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얘기 어떠셨나요? 다음에 출연하실 분이 궁금하시고 다음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